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 종목 선정하고 타점 잡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오늘 실제로 어떻게 종목 선정하고 타점을 잡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서 상승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든 NS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48억이니까 이거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00억 미만 정치 테마주, 환기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심하고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든 NS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하고요. 옵트론때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은 606억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TIG 보면 시가총액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ITIG 보면 앞에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지금 캔들을 보시면 양,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모두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이유겠죠. 왜 단타와 스윙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셔야 스스로 차트 분석을 하시고 종목 선정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 ITIG 같은 경우에는 캔들과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때 상한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 대금이 14억, 그 다음날 연상 갔을 때가 거래 대금 21억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답은 매물대에 있는데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대 원리에 입각해서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여기까지는 매물대에 크게 걸리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리까지는 여기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평단 부근까지 오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물려 계셨던 분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매물대에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연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 다음날 음봉 캔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음량 패턴을 분석할 때 이 연산까지는 세력들이 올린 거고요. 윗골이 달린 음봉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날 양봉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낸 세력들이 다시 거래대금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음량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매물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갔으니까 우리가 분봉도 같이 봐줘야겠죠. 보시면 상한가 닫고 나서 풀리고 나서 다시 닫았으니까 2번 패턴이고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분봉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이 ITIG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가 갭이 적당하게 떴을 때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성향상 단기 투자가 조금 어렵거나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음량 패턴이 완성되었으니까 이 5일선 올라오는 자리에서 주가가 눌릴 때 양음 패턴을 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11선까지도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명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차트 분석하는지 그 원리, 원칙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버넥트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498억입니다. 제가 500억 미만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 근처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61억 정도 들어왔고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에 가면 분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분봉 보시면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봉 차트만 잘 분석하고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전체적인 매물대를 분석해 보는데 앞에 상한가가 하나 보이고요. 윗꼬리 달린 캔들도 보이고요. 점상 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매물대일까요? 매집봉일까요? 이거는 매집봉입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입니다. 세력이고 500억 정도 들고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종목을 타겟으로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물량을 매집하는 게 합리적인 걸까요? 무조건 그냥
500억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력들은 싸게 담으려고 합니다. 호가장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가마다 매수를 걸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식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안 나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해도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과 저 세력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주가를 강하게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를 올려줘야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를 분석하실 때 그냥 앞에 상한가가 있었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구나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52주 신저가 종목에서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세력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기, 중기 수익 매매로 들어가기보다는 단기 투자로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끝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당일 안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넥트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육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53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상한가 갔으니까 제가 분봉을 봐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봉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앞에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앞에는 강하게 쌓인 매물대 구간이 보이지 않고 네모난 박스, 매집봉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세력들은 어느 정도 물량 매집을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상한가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곧 단기 상승 일파 고점을 찍고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오고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중기, 단기 수익 매매 관점보다는 시초가 매매, 장중 단타 매매 관점에서 하루 안에 승부를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L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갈 때는 제가 패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가권에서 점상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점상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만약 점상을 간다면 상승 일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스윙까지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물대에 애매하게 걸리거나 고가권에서 점상을 가게 되면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점상 두 번 가고 나서 단기 상승 일파 구간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보시면 점상이 고가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게 뜨고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일팜텍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82억짜리니까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상한가 갔으니까 분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는데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닫고 풀고 닫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스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랑 S퓨얼셀이랑은 일봉 패턴이 비슷합니다. 매물대 쌓인 상태로 저가를 경신한 다음에 121선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바이오스마트로 제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분봉을 봐야 됩니다.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닫고 나서 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원칙상 이런 분봉 패턴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마트도 S퓨얼셀과 마찬가지 이유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보시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요. 또 캔들을 봤을 때 이때 4월 21일 보시면 20%짜리 장대 양봉, 그리고 다음날 9% 양봉 합치면 상한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상한가가 연달아 두 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삼육물산, 엑스페릭스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혹은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보고 나오는 것이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는 지금 거래대금이 1,8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상징적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첫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첫 상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이때도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단타 매매보다는 지금 지지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단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원 컴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10억도 안 들어왔고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입니다. 이건 바로 패스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옵티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침해 물량이 많이 있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와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인즉슨 여기 있는 물량들은 다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세,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는 것이고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종가나 다음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물량을 받아내는 거래대금 실린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래대금이 만약 많이 들어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캔들 자체가 살짝 무너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까다롭습니다. 다만 여기서 장대 음봉이 아니라 기관 횡보를 하면서 팽형 캔들, 도지 캔들, 망치형 캔들식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눌린다면 이때 우리가 눌림 매매 관점에 들어가서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상승 파동 나올 때 스윙 매매 관점에서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형태와 거래대금 눌리는 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플랫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랫폼은 딱 보자마자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돌파 매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지금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18,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딱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18,000원을 돌파한다. 그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이 매매를 하려면 장중 매매가 가능해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손절하는 게 어렵고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는 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돌파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승 엠파 패턴을 이용해서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양봉 캔들이 거래대금 많이 실린 채 들어온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승 엠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매매 기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미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은 제가 아까 살펴봤던 옵티코어랑 좀 비슷합니다. 보시면 선침의 물량이 나와 있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제가 핵심은 아까 옵티코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6,310원에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눌리는 것보다는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가 라인 부근에서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매매 관점에서 이런 구간 모아가다가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매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미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코어랑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원종합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시가총액이
398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상 패스하는 게 맞고요. DGP라는 종목도 340억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나서 살짝 눌렸는데 이 패턴이 SMCG라는 종목과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이 보이고요.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고요. 거래 대금이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MCG와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주이고 바닥 구간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양봉 캔들이 윗꼬리 달리시 나오니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즌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매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서 단기 상승 파동 나올 때 매도하는 스윙 매매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투자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승 종목들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추가적인 강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